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요. 경례.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과는 격리, 계약, 재산관리, 공공건축, 차량지원 5개 담당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많은 34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 차단, 사전 차단을 위해 예산 집행의 적급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 5분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제216회 1차 정례회 시 결산 승인과 승인사항을 6월 16일 경상남도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회계 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며 9월부터 10월 중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지출 내용 및 정비서류 관리 실태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자금 배정 및 능동적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월 말 현재 자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1,740억 원 포함 2,181억 8,500만으로 이자 수입 1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1,551건의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했으며 10건의 입찰 대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주 계획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과정과 계약 사항을 홈페이지상 계약정보 시스템에 의해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내 업체 배정 원칙과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유도,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 동력 등을 통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근로자 인건비 및 장비, 자재 업체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을 통한 강력공사 체불 원천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으로 취득 및 처분의 균형과 적정성 확보와 실태조사 및 공부정비 현황화로 정확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27,852필지, 건물이 395동, 공작물 및 기타가 9,997건이 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무단 점유한 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재산 매각 등 19건에 대해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현황 및 심의의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수시 공개를 하고 228건에 1억 9천만 원의 상당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심의에 4회에 걸쳐 2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해서 오는 9월까지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매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9,200제곱미터 이용 면적의 주거지 주차장,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 커뮤니센터로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로 하고 국비 33억, 시비 143억, 총 1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올 1월에 지방재정 역량평가를 완료했으며 3월에 기본 디자인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8월 중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10월에 공모사업 확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내년 3월부터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실 설계를 완료해서 22년 3월에 착공, 23년 연말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59제곱미터로 1, 2층은 주민센터 용도로 3, 4층은 도서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81억 중 국비 14억 8천, 시비 66억 2천만으로 저희가에서는 44억 원, 교육체육과에서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12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사전평가 심사를 완료했으며 2019년 6월에 경상남도 계약 심사 완료 및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나 그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올 6월에 배치 변경 및 지상 공원화 계획을 포함한 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공사 변경 계약과 더불어 공사를 재개해서 21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사 중단 이유가 가시설 공사 중 인근 도시계획도로 옹벽 변이 발생으로 시공사의 부분 조정 및 점거 보존 신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3일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 재개는 이번 달 말쯤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성포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현 주민센터의 재건축으로 지상 3층에 연면적 1,700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1년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4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으로는 올 6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7월에 시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9월에 준공을 해서 10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사장 인근은 지신도 터미널, 장성포 유람선 하선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나 철저한 현장 관리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대책 일환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청사 부설 주차장 증축입니다. 청사 인근 임시 공용 주차장 부지의 반답이 체육관 건립 계획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종합민원실옆 기존 주차장에 115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까지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올 2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4월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6월에 경남도로부터 투자 심사를 완료받았으며 1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에 건축 협의를 받고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5월 말 기준 공용 차량은 위탁 관리 35대를 포함한 총 210세대로 승용차 70대, 승합 44대, 화물 52대, 특수 47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공용 차량 공유 사업은 차량 5대로 58회에 실시해서 130건에 747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해 내구 연한이 경과 및 노후 차량에 대해 공매를 통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용 차량 사고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 분담금 예산 지원과 코로나19 안정기 시점에 공용 차량 공유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고객님. 예. 그 9페이지에 예. 우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인데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뭐 경로당 그 규모의 정도의 경로당 규모요? 예. 사실상 그 현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제법 되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어떤 또 고현동 지역 내에 노인을 위한 어떤 또 시설도 거기에 또 그게 저 노인회관하고는 다르죠. 저쪽이. 예, 틀립니다. 예. 거기는 이제 우리 여성개발센터 가고 나면 그리로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예. 이태열 위원님, 사실 이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 경로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이 업무를 갖다 우리 회관님이 좀 모르시는 거는 제가 기획에서 담당할 적에 이 소지 사업을 전부 총괄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잘못 하셨네. 그 기획 예산했을 때 회계과하고 이 부분은 그 저도 사실은 이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노인복지회관인데 그게 노인복지 지금 회관을 어르신들 하고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게 모양새도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었던 건데 경로당 규모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좋고 뭐 새로 신축에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수건 아였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그럼 별 문제 없습니까, 과장님?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건축 공모 디자인을 실시가 지금 그 공모 디자인 설계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어떤 이전상에는 현재로서는 절차상에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옮겨가야 될 곳에 그쪽에 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도 다 됐고요. 예, 그 후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이게
공모가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모 선정은 안 됐는데 이제 업무 보고는 이렇게 온 거 아니 아닙니까? 공모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말고 예. 우리 고현동 복합금융센터 그거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장성포 거하고 요거하고 두 군데 지금 공모 넣어가지고 지금 아직 그거 하고 지금 있다면서요? 예, 부처에 아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지금 이쪽에 업무 보고까지 올라올 정도면 예. 그래도 뭐 공모 선정에 대해서는 뭐 확신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아마 그 생활로소시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과 아마 중앙부처에 몇 번 방문해가지고 우리 고현동 복합센터하고 마전동 예.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두 개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두 개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확실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활소시 사업으로 우리가 세 개를 갖다 공모를 했습니다. 마전동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아주동 청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고현동하고 이 세 개를 올렸는데 도에서 제가 부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담당관실에서 이걸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분특회계 또 자율사업비로 두 건은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도자율 올라가면 거의 별다른 상이 없으면은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무조정실에 가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두 가지가 SOC 사업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 복합 건물이고 하나는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액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한 19억이 국비가 되다가 33억 올라간 것도 주차장 관계 있기 때문에 두 건이 하나의 그인데 두 건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5일경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8개인가 9개 그 안에 어찌됐든 간에 다 포함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공모 선정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생활소시 복합화 사업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가 나타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라 해야 되나 7페이지에 해야 되나 우리 8페이지가 나왔겠네요. 공유재산 이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가 계속 이제 민감한 사안을 우리가 계속 장승포부터 해가지고 우리 저쪽 버스 주차장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크게 무리 없이는 통과시키고 나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군데는 어찌됐든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주차장권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그 부결에 이제 좀 항의를 해서 사실 시장에서 좀 올라오셨고 그때 강병주하고 저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어떤 민원을 또 접수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또 통과시켜주고 있고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다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부동산 거래업자라고 하시는 그분은 돈 달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주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행정대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업자가 이게 중간에 이게 개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의 계약에 봤을 때, 과장님.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 행정 입장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땅을 매입을 하려면 네. 사실은 어떤 시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어떤 위치를 하고 나면 행정과 지주가 개인 대 개인 간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혹시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은 행정하고 지주하고의 어떤 이제 거래 부분이지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선다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고요. 사실 뭐 그렇게 매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송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이제 그도 이제 왜냐하면 정정 보도 내용에 그리 돼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수수료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뭐 뒤에서 뒷단에 자기들 가는 개인 간의 거기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런 우리가 어떤 행정대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정말로 이 다른 누군가가 끼지 않는 정말로 개인과 행정이 깨끗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재산 어떤 관리 계획을 변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업무가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사실 그거는 뭐 어디서 하는지는 뭐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뒷단에 그 일어나는 사정까지 어원들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계약할 때도 좀 살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회계부서는 사실상 어떤 공유재산 어떤 총괄부서고 각 어떤 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과 관련해 어떤 일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다만 총괄부서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도시재생도 계속 진행이 되고 이래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단 하나에도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제3, 제4 그리고 사실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깨끗하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또 뭔가 오픈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뭐 계약 업무 추진 이런 부분도 제가 경상남도 도감사 이렇게 쫙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계약 관계에서 각 실과에서 막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도 물론 기획 예산 그 계약 그 심사하는 데서도 감사 법무 담당관 그쪽에서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진짜 우리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감사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감사에 지적되는 그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저뿐만 아니고 직원들 같이 업무 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수 있는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뒤에 쭉 보니까 업무 보고에 이제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 이렇게 주민센터 신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설 주차장까지 늘려야 되고 시비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고현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143억 잡혀 있고 아주동도 66억, 장승포동은 아직 공모 사업이 안 되니까 전액 시비겠네요. 맞습니다. 예. 48억. 예.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40억. 네. 뭐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앞전에 세무과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 있는 와중에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공유재산 부분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필지는 우리 공유서 현황에 나와 있지만은 극히 전체 재산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요 앞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9월까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나 안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7피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시행 방침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거는 대장 가액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뭐 또 입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건수가 19건에 2,4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잡혀 지금 6월 말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최근에 그 부시장 그 간사가 저희들이 또 입찰에 낙찰이 돼가지고 그게 한 1억 한 6천 정도. 예. 예. 거기 플러스 지금 우리 메가 하고자 하는 현황이 한 17피치 이거를 올해 진행시킨다라면 아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6월 말 기준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금액 지금 올해 이제 사실 5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 예산서에 5억 잡아놨는데 일단 이거는 뭐 계속 늘 해마다 5억 정도 잡아놓는 부분이고 2,400이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발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도로과가 지금 대부 재산이 275건, 해결가가 242건인데 도로과에 보면 거의 짜투리 땅들 있지 않습니까? 33제곱미터도 안 되는 땅들. 예. 좀 경작하는 곳이 많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편입되고 잔여지 부분인데 그거를 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으면은 그런 부분을 빨리 용폐를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게끔 넘겨주면 예. 제 매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사용 수익 허가나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사업이 완성되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반은 경작인 부분이고 근데 그게 또 평수가 넓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30제곱미터 이하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작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도로과가 좀 협업해가지고 좀 처리해서 저희가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앞으로 향후 2년 정도가 행정에서 보면 제일 세입이 물론 보통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방세 더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자관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회계과에서 그건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5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한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각 대금을 봤을 때에 예. 그거보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5억을 잡아놨는데 올해 뭐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그랬는데 어쨌든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잘 파악을 해서 뭐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자 수입 극대화라는 향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액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작년에도 보니까 목표액이 거의 작년에 15억쯤 되던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예. 조금 많았습니다. 예. 지금 20억 정도 됐습니까? 예. 예. 이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이자 수입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예산 집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같이 또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집행 부분에서요. 사실상 저희 이제 우리 그 경리 쪽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는 게 뭐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뭐 길게는 또 6개월 단위까지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적금식으로 그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놓습니다. 보면은 사실상 한 최근 한 2, 3년 전에는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가 보통 한 1.5에서 1.75%였거든요. 예. 최근에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이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 예금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예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예. 특별히 이율이 높은 그 예금을 가면서 지출해야 할 부분 연계시켜 가지고 혹시나 자금 즉시 지출해야 할 부분이 MF 말씀하시는 예. 그게 없어지면 또 연계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이제 물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 수입도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조기 집행이지가 58%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상반기까지 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또 빨리 조기 집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경제에 조금이라도 화수분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수입 이렇게 극대화 목표 물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거는 이제 회계과의 업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을 바라봤을 때는 조기 집행률을 지금 60% 잡았는데 58%면 거의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좀 더 목표를 상향 잡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어려운 지역 경기에 좀 더 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억 잡은 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억 됐기 때문에 이자 조금 수입이 감안해서. 좀 줄어든다 생각해서 예. 15억 잡은 거겠네요. 예. 공영 차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소차 한 대 매입하기로 안 했습니까? 공공에서 지금 하반기에요. 예, 한 대 매입하는 걸로 지금 어제 환경과 보고에서 들었는데 예. 지금 충전소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 수소차를 물론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 알고 있는데 운행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저희들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물어보니 사실 우리 그 창원 쪽에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뭐 적어도 한 며칠가 사용하니까 필요시에 충전하러 가고 이제 보통 이렇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 관내에서 가면 충전하기 위해서 또 차원까지 가야 되는 이는 좀 상황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직 충전소 될 때까지 좀 더 뭐 해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당 구수에서 또 정부 보조금이 또 내려오다 보니 환경과에서는 또 뭐 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또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충전소를 빨리 좀 만들어 달라 하든지요, 요청을 하든지. 그게 통영에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면 쪽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구입을 어차피 연말까지 구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두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드릴까 싶어서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 청사 신축 이거 추진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 근데 우리 그 장애인 관련법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예.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어찌됐든 좀 이렇게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왔다거나 이래 하면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정말 그 청사를 이용했을 때 정말 불편함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이리 좀 봐주시고 좀 그래 주십시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설계 단계부터 예.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요즘에는 또 새로운 이렇게 신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셔서 정말 이게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가셨을 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그 1인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그 30에서 35%인데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30% 안 넘으려고 저희들이 또 시장님이 또 생각하는 어떤 그 시책 부분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거죠. 예. 예. 이게 각 읍면동에도 보면 이 금액은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면동 같은 경우는 또 면동장님이 또 독립된 어떤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또 거기 면동에 맞는 또 실정에 아마 또 하다 보니 솔직히 30% 넘은 업체 있는지는 솔직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가능하면 면동에도
조금 우리 관내 업체가 조금 가능하면 골고루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하도록 우리 해계과에서 이 면동에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 언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사실 오래됐고 제일 낡고 지금 비도 새고 사실은 이 부분에 조금 우리 시에서 너무 소홀합니다. 어쨌든 청사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부분은 나름대로 또 순위가 있다 보니 사실은 고현동 같은 경우나 아주동 같은 경우는 또 복합 관련 어떤 공모다 보니 그런데 사실 지금 장목이 그 외에는 첫 순위를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저희 또 면동 청사 유지 관리 부분의 예산을 다른 면동도 좀 그렇지만 요 장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다른 면동과 달리 조금 재배정을 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전반기에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대회의실 올라가면 우리 담당 기계장님도 그 장국면에 근무하셨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시급하다. 이 건축 연도가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예. 중기지방 재정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게 좀 이게 하청이 어딥니까? 아주하고 장승포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은 바로 이제 장목면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사실 이게 주민들이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 시급한데도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홀대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현동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시작됐다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나 아닌 일반적인 어떤 재건축 관련해서는 장목이 일단 제일 순위로 들어가 있으니 고현동하고 장승포 아주 준공 시점에 별도의 장목도 재건축 어떤 방향을 잡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용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 차량이 213대입니다. 예. 1년간 어떤 관리비나 수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예산상에는 대충 한 3,500 정도 차량 유지 관리 부분을 지금 예산 편성해가지고 가능하면 그게 이제 지금 예산상에 3,400대 있는데 데이터는 그건 단순하게 데이터를 예산 편성을 시킨 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어떤 그 공용 차량에 대해서 수선 유지비 어떤 통계를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좀
노차량이 조금 건립됐으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운행이 조금 뭐 이번 코로나처럼 조금 어떤 그 차량 이용이 조금 적은 일조 수가 많으면 또 유지비도 조금 적게 들지 않을까. 예. 대충 한 3,400 정도, 한 500 정도는 40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유류대 정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 기름값 공용 차량에. 일억 한 6천 정도. 1억 한 6천.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하면 예. 이게 210세대 정도 되면 차량 수리비는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3,500 정도 들면 이제 차량으로 전문 뭐 수리 기사 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없어도 되겠습니다. 차량 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수리 리스트를 살려면 이제 보면 별도의 어떤 뭐 전문 직원을 둬서 수리하는 네.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어떤 소수 어떤 정비 사항이라서 오히려 관내에 뭐 정비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장님 공용 차량 공유 사업 현황에 보면 신청이 229건이면 승인 건수는 130건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공용 차량을 사용하게 신청을 해놓고 신청자의 어떤 개인에 해가지고 당일날 못 오는 경우가 또 많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미장착을 했는데 이게 미장착한 차량이 한 80여 대 정도 됩니까? 예. 이 앞으로는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차량 유지 관리나 안 그러면은 또 우리 직원들 운영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떤 사후에 어떤 뭐 경과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그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그 회계과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 옵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는 좀 가대하게 너무 좀 장착은 좀 지양해 달라. 좀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장착을 하고 옵션 이게 뭐 가대하게 뭐 너무 많은 옵션은 좀 장착하는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은 그 박형국 의원이 질의했는데 근데 조금 더 연계돼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차량 관리 부분의 공유 사업 현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원래 세 대에서 하다가 반응이 좋아갖고 5대를 늘린 사업이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용자 설문조사도 했어요. 이게 만족도 부분에 맞죠? 예. 거의 이용한 사람들의 한 99%가 거의 만족한다. 매우 만족은 한 80 몇 프로고.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제도가 상당히 잘 실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 목적이 이렇게 보면 거진 뭐 가족 행사라든지 친지 방문이라든지 고향 방문이라든지 그 계획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 사업을 이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서 이 차량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 안 해도 갔다 왔는데도 코로나 관련돼 있는 우리 상황은 별로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공유 차량을 이용자가 또 코로나의 확진자 접촉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확산 방지를 위한 뭐 임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아도 예. 코로나 걸릴 예방 수칙이라든지 예.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는 다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 렌트카를 이용을 하든 갔을 건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중지를 하는 게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보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이 아까 229건에 130건 정도면 한 100건 정도가 예약 취소를 행택입니까? 이걸 예약을 해놔놓고 취소를 맞습니다. 예, 예. 아예 예. 자격 조건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뭐 개중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자기 목적을 두고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개인 어떤 사정상 취소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229건이 이거 예약을 한 거는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자격 요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예. 대부분 그 자격 요건을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상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뭐 조금 취소된 거는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보면 맞죠? 예,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예. 뭐 다시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아까 예. 박경국 의원님 질문하신 거 이제 공유 차량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7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7억 4,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3,400만 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만 얘기한 부분이고 수수료 부분하고 통행료하고 수용비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보면 보험에다가 세금 그리고 뭐 충전 유지 소모품비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그래도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사님, 저기 아까 공용 차량이요. 예. 213대 중에 이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게 빼고 나면 회계과에서 38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예. 나머지 그러면 한 140대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하고 면동하고 다 돼 있습니다. 아, 면동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 업무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이제 공정한 계약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7페이지입니다.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동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전 제가 알기로 뭐 7대 때 우리 의원님들도 붙어도 좀 이런 요구가 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공정거래 위반이라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뭐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그 도내 입찰이나 안 그러면 전국 입찰에서 낙찰된 시공사가 우리 가능하면 한 번쯤은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없겠느냐. 뭐 그걸 통해서 뭐 사실 어떤 이제 뭐 근거지 강압적이지는 않고 한 5건 정도는 낙찰된 시공사가 하도를 준 게 한 12건이 됩니다. 예. 12건 중에 우리 관내에 올해 예. 한 5건 정도가 우리 그 지역에 하도를 준 예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하고 두 개 묶어서 해도 되겠죠? 안 쉬고. 응. 정보통신 다 내부만 무조건 이런 거라 그래. 내부 형성 시스템 그거.
예,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에 앞서서 민원복사과 담당 주사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력 경례. 예, 반갑습니다. 그 5쪽의 기본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쪽의 친절과 공감의 행복 민원실 운영이 추진 실적으로 창구민원 처리 건은 민원 서류 접수, 배부와 주민등록, 인감 등 31,087건이고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실적과 단축률은 본청에 17,955건으로 54.7%고 면동에는 2,248건에 75.1%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실적은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사무 4,734건 처리하였으며 토지 및 기타 민원 6,728건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처리 결과 문자 알림은 2,045건입니다. 특이 민원 증가에 따른 비선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창구에 CCTV 3대와 비상벨 2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말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실적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정감 있는 민원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운영건으로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총 1,188건 접수하여 공개 741건, 부분 공개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원문 정보 공개 제고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월 게시판을 통하여 부서별 공개율을 게시하고 있고 현재 원문 공개율은 61.3%입니다. 향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 공개 종합 평가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피앤 조이 프로그램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감정 케어를 통한 고품질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으로 전 부서 면동의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된 사업으로 하반기 8월 12일 날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쪽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거제대학교 전입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으로 현재 67명에 1,340만 원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체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거제대학 전입학생을 철저히 조사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에게 감동 주는 여건 행정 운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건 발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접수에 2명, 심사 1명, 교부 1명, 총 4명의 인력으로 일반 간용 여건의 신규와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과 보관, 반납, 분실, 습득 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건 발급은 3,609건, 교부 3,937건 처리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매주 화요일 야간 여건 민원실 운영으로 여건 발급 98건, 교부 133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 교부 등기 우편 서비스 128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 11건 처리하였으며 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미수령자를 위한 여권 수령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78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여권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교부 주관 실무연수 참여로 여권 업무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주민등록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본도 많이 떼가시고 했는데 무인 발급기로 거의 다 무료는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구에서 떼가는 거는 다 돈을 지급했죠. 그거는요. 면동에서도 해가고 일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온 건에 대해서는 예. 다 무료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면 재난지원 신청금 미등록 이제 미신청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한 2,151가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구별로 따지면 그렇고 인원으로 따지면 더 될 것 같은데 거의 1인 가구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신청한 분들은 그래도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남 이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경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좀 타이트하면 중위소득 50%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이트했는데 지급률을 보니까 경남은 97.2% 지급률을 나타냈고 미지급 가요 사회별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미거주가 543가구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472가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100여 가구 정도가 일단은 등록이 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하반기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재난지원 신청금이 들어오면 일단 주민등록을 때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고 원문 지금 정백 공개율이 61.3%인데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기숙사 이게 예산 좀 정리가 삭감 예정이죠. 예. 그 당초에 그게 1억에 잡혀 있어서 작년에가 할 때는 거제 대학생이 256명으로 해서 그래서 250명을 40명으로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요번에 알아보니 67명이 상반기에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67명에 1,340만 원 지급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9월달에 추경할 때 정리를 해주시고 예. 이제 유공 기업체 지원 이제 하는데 2021년 1월부터 예,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업한테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기업체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로 전입한 종사자가 예.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이고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경우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렇습니다. 2명에서 4명은 25만 원 기업체에 주기 때문에 예. 5명에서 9명 50만 원, 10명에서 19명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직접 지급을 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럼 예. 이게 들어오시는 그 직원분한테
혜택이 좀 있겠습니까? 이제 기업체를 보고 했습니다. 이걸 낸거하면은 지금 우리 시는 다수의 그 기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 지원 시는 많이 예산이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업체 지원으로 소속 근로자 전입 독려도 하고 전입 유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체한테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이제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시청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다른 시공구의 한 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뉴스 한번 접한 것 같은데 어느 구청인가 코로나 환자가 민원을 보러 왔다가 예, 전라도 쪽에 예, 한 곳이 폐쇄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가 가게 됩니다. 꼭 지금 민원 발급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업무도 그렇고. 우리 감내에 무인 민원은 39군데에 46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인 하는데 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인 발급기에도 보면 종류가 90종류가 돼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여권은 이쪽으로 예, 와야 그러니까 되죠. 여권은 꼭 와야 되잖아요, 시청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하게 좀 기해달라. 예, 그 하루에 당부 2번씩 말씀. 소독은 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돼서 전 시군에서 전국에서 야간 민원하는 거를 전부 다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그거 될 때까지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좀 중단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교부받으로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야간 민원실을 문 닫은 적은 없었습니다. 8시까지 매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여건 교부율이 제일 1위로 높습니다. 우리 여건 수수료가 22%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가 6월 말에 볼 때는 272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해인데 거기는 123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건 업무는 야간 업무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10페이지입니다. 저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일단 어찌됐든 민원실에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이리 보면 항상 남의 그 상대의 허리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빛을 굉장히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를 그 어찌됐든 건의를 드려서 예, 이제 이렇게 행복 나눔 창구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기분도 좋고 정말 이렇게 뿌듯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 되고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과장님이 오셔서 그 코로나도 있지만 오신 분들의 그 이렇게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지금 우리 그에 그래도 뭐 미니 하단이라든지 우리 또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꽃밭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좋아를 하십니다. 그래 단지 아쉬운 점은 제가 와가지고 그 전에는 혈압 체크하는 그게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서 한번 그리 말씀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내년에 당초 예산에 혹시 혈압계가 이렇게 상정이 되면 의원님께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시민의 입장으로 우리 민원실을 한번 둘러봐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민원실에 가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쌀쌀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많이 이제 친절도가 조금 저는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원실은 많은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 많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원실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조금 더 친절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비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지만 오시면 웃음이라도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어찌됐든 지금 가봐도 민원들이 전혀 웃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괜히 또 우리 의원으로서 가가지고 웃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가까이서 민원인들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거기가 조금 미소가 없는 것 같아서 미소가 좀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생도 하고 어찌됐든 민원인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시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저 혈압기 급합니다. 안 그래요? 이번 추경에 얼마 안 하는데. 제가 답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이번 추경에 의원님 될 수 있으면은 구비토록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도 얼마 안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과장님, 예. 우리가 맨 먼저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네. 사실은 제가 민원실을 살에 한 번씩 갔습니다. 네. 마스크 썼는지. 몇 번 아무도 안 쓰고 네. 그 많은 직원들 2사람 쓰고 있더라고요. 이 지적기 한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지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옥주원 국장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빨리 가서 좀 지시를 좀 하라고. 다 마스크 안 썼다고. 참 초창기는 위험한데 안 쓰더라고요. 예.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가 몰라도. 그래서 꼭 마스크 예방거리잖아요. 서로가 예방거리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마스크를 좀 비치해 놓으세요. 만일에 민원인이 마스크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 들어서 마스크 하라고 일 보시라고. 각자 이거 예방거리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여기까지 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민원실에 마스크 안 썼습니다. 그래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고 내가 3번을 갔다 왔어요. 아 오늘은 어쨌나 오늘 몇 명이나 마스크 했노. 시민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그 정도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안 할라 하는데 오늘 마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비치도 해주시고 본인도 쓰고 또 만일에 없을 때는 마스크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 창구 민원 처리 실적이에요. 네. 밑에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가 그 위에 있는 창구 민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예, 예. 다른 각 부서의 예, 무슨 예.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민원의 특성상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민원 처리기일이 일주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뭐 보름짜리도 있는데 만약에 보름짜리일 경우에 뭐 열흘에 뭐 처리했다 그러면은 그게 단축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루에 일일이 1점으로 계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거 거는 아니고 2일 이상짜리만 그렇게 하는 거죠? 3일 이상. 3일 이상짜리만 예, 합니까? 예,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54.7%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날짜가 그만큼 54%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처리 기한이? 예예 처리 기일이 줄어들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음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9페이지가 있구나. 우리 6페이지에 국민행복 민원실 이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준비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전임자가 2018, 19년도 최우수 기간 선정이 2회 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되고 나서 떨어질 뿐이 참 부담감이 느끼겠지만 잘 하셔가지고 또 3회 연속 최우수 기간 하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오라 하십시오. 네. 예,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 정현학으로 5개 담당에 현은 정원 22명에 현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거제 전 지역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2천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3-5년간 관광지와 인구 밀집 지역 공공 와이파이 300개소 600대 AP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축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중순 기준으로 관공서, 관광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191개소에 395개 AP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6월 말 기준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1차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비 196억으로 국비 50%, 사업자 50%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대상지 중에 거제 우리시는 106개소에 AP 19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 방식으로는 가기부, 통신사 16개 시도 사업 추진 업무 허락을 통해 가지고 개소당 월 33,000원 통신료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는 매월 개소당 40만 원씩 해가지고 12, 100%입니다. 4,200만 원 이런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2020년 버스 공공 와이파이 3차분에 대해서 14대 추진하고 12월 중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사업소 20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교육학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보 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 취약 계층별 맞춤형 정보 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3,150만 원으로 상반기는 6월부터 7월,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령층, 결혼 이민자 거제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컴포트 기초와 OA 과정, 자격 시정,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보화 교육 운전교육 수료 및 강사를 채용했고 5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아크릴 칸막이 설치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9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8경에 하반기 교육장 일제 점검 및 위협한 점을 보완하고 9월에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교육 일정이 당초 3월에서 6월로 조정되어 일정이 다소 촉박하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을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적기 고체와 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6,160만 원으로서 사업 대상은 거제시전역 18개 면동 39에서 46세대의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및 카드 결제 서비스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으로서 옥포 1동, 상문동, 고현동, 고궁 100병원의 노후 민원 발급기를 고체하였고 사업비 1,360만 원으로서
34대의 무인미로 발급기 카드 결제 서비스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일 중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무인미로 발급기 재배치 추진으로 대우조선 해양 오션 플라자 설치된 것을 국민건강보험 아주동으로 이전하고 8일 중에 장성부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따라 장성부동 주민센터 설치된 것을 지심도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발전과 행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전문화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의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능법과 거제시 직정보화 조례 사조에 근거하여 사업비 1,955만 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으로 수행업체는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과 국가정보계획 등 외부 환경자료 분석과 시민 400부, 공무원 800부 지역정보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중간보고와 9월 말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심의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고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 지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보급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5억 7,330만 원으로서 데스크톱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4억 4,248만 4천 원으로 데스크톱, 모니터, 프린터를 구매했고 사업비 1억 3,081만 6천 원으로서 한글, 오피스, 알약, EST,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보화 장비 교체 후 정보화 장비 현행화와 노후 장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림톡 서비스 구축입니다. SNS 기반 메시지 시스템 알림이를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통합 메시지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행사, 축제 등 시정 홍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4,793만 4천 원으로 세월 시스템과 연계한 알림톡 기반 통합 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알림톡 시스템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카카오톡 미사용자분들께는 일반 문자로 자동 발송 처리되고 도서관 시스템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세월 주민등록, 세무 건축 민원 등 연계한 민원 접수 처리사항을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알림톡과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여 각종 민원 처리 결과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임 편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고 통일된 최신 보안 정책 적용과 정보보호 기반 기준으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서 상계 분야인 US 사이트 차단 시스템, 서버 대역 침입 차단 시스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침해에 대응을 위하여 노후된 보안 장비 인프라의 지속 개선과 경상남도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와 연계하여 보안 장비를 운영토록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기반 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정보 보안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4,891만 9천 원으로서 상계 분야인 정보 시스템 보안 체역점 분석 솔루션, 출력물 보안 관리 솔루션, 공인망 웹페이지 악성 코드 유포 방지 솔루션을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거와 이용 실태 점검으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하여 악성 코드 감염 및 유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보 시스템 보안 책정 분석 및 도출 취약점 제거와 출력물을 통한 정보 유출 및 웹페이지 악성 코드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증 기록 관리 시스템 비포증 구전자문서 파일 변환 사업입니다. 사업비 3,100만으로 추진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 대상은 구전자문서 68만 6,307건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에 생산된 구전자문서 OPT 파일을 추출하고 구전자문서 OPT 파일 내에 하나로 묶고 있는 본문과 붙임 파일을 분리하여 본문은 PDF 파일로 붙임 파일은 한글, 엑셀, PPT 등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파일 변환 공정률이 73.8%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오류 파일 확인과 보안 후에 9월 10일 중에는 이관 파일 검수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 서울타워 VR 홍보관 이설입니다. 2017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으로 추진한 남산 서울타워 VR 홍보기간이 계약기간이 올 12월로 만료되어 VR 체험기기 시설물을 우리시로 이설하여 콘텐츠 강화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VR 홍보관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 서울타워 본관 4층의 YTN 소유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360도 VR 시뮬레이터 80가 DID 일시, 디지털 사인이 30가 거제 조선 해양문화관 1층에 360도 VR 시뮬레이터 일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로 이설 사업비는 약 9,900만 원 소요될 것입니다. 12월 중에 남산 서울타워에서 조선 해양문화관으로 이전하며 VR 시뮬레이터 DID 및 사인이 철거 이설에 2,900만 원, 남산 서울타워 원상 복구 및 조성해양문화관 인테리어에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남산 VR 홍보관 현 시설 유지 관리 시 운영비가 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7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간 운영비가 1억 9,500만 원 하고 노후 VR 홍보관 각종 기기 고체와 콘텐츠 개발에 5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우리시 방문 관광객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조성해양문화관의 부족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 효과를 증대해 나가십니다. 이상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디지털 뉴딜이고 뭐 전자정부고 이래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억수로 좀 정부 정책에 따라가려면 해야 될 일이 억수로 많고 역량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이 그제시에 컴퓨터 서버만 관리하던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까지 그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80%까지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이런 거 7페이지인데 우리 보통 이게 이제 고령층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쪽에 뭐 엑셀 가르치고 컴퓨터 기초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인건비 사실은 절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키오스크 있다 아닙니까? 이제 주문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 식당에 가면 요즘은 음식 주문을 못 하신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보기에 이제 키오스크가 계속 그 대세가 될 거고 사람이 없어질 텐데
그런 거 좀 있다 아닙니까? 좀 완전히 이제 디지털 시대로 확 들어가면 디지털 생존 기술이라고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다 아닙니까? 그 필요 없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로 디지털 시대로 딱 전환됐을 때 디지털 생존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좀 그런 고민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교육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엑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그 각종 그 콘텐츠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분들 위한 뭐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그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면동에 교육 그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또래들도 내가 보기에 이제 디지털에 적응 못하면 이제 내가 보기엔 낙오돼 있는 거래요. 혼자서 저 네. 세상은 앞서가는데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 오죽하면 뭐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뭐 지난 2년간 디지털 성장한 게 이번 2달 성장한 거하고 맞먹는답니다. 그 정도로 비대면 사업이 이제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교육을 하실 때. 예. 그리고 그 우리 남산 서울타워 예. 이게 이제 VR 홍보관을 이설을 한다 아닙니까? 예, 예. 뭐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게 1억 9,5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그러면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게 뭐 한 5억 넘게 들어가 가지고 8천 정도. 예. 근데 지금 그 우리가 VR로 돌리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네. 그 하고 있는 게 2년 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 그렇습니다. 바뀐 거 아니다 예. 아닙니까? 그죠?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죠? 예, 예. 하나 정도 업데이트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든다고 얘기를 아닙니다. 들었던 것 그 같은데. 업데이트 비용으로 한 컨텐츠 개발에 한 4천만 원 드네요. 동영상 하나 찍는데 말입니까? 그 기계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 4D 안경을 끼고 예, 예. VR 안경을 끼고 그 보는 그 컨텐츠가 예, 예. 4천만 하나에 원. 4천만 원 정도 예.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4천만 원 근데 그게 효용성을 떠나서 네. 그러면 남산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조선의 해양 문화 예, 예. 우리 지금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안 한 그거로 이제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지금 우리 그 조선해양문화관에 패러글라이딩이 한 대 돼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제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는 한 번 타는데 2,000원씩 받아가지고 예. 작년 공연은 한 9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가 우리 시에 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세외 수입으로. 예, 예. 아 요게 네. 패러글라이드. 네. 그런데 남산에는 지금 연결을 안 받고 지금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좋기도 하다가 좀 2% 아쉽기도 하다가 뭐 컨텐츠가 그렇던데 네. 그걸 그대로 쓰시네요. 그 돈 받고 할 건 아니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 이 패러글라이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돈 받고 할 수준의 그 컨텐츠는 아니었는데. 네. 그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그제 와가지고 실제로 조선해양문화관에 보면은 실제로 볼거리도 없고 예. 그때 갔다 오면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거 이 건의만 하고 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보니까 뭐 오지 융합학산 이래가지고 뭐 문화체육 관광 등의 실감 콘텐츠를 195개를 제작을 하고 뭐 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 전시관 160개를 구축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이네요. 뭐 DNA 생태계 강화 네. 이래가지고 그런 좀 정부 정책을 좀 유심히 살펴가지고 네. 저는 저 말 그대로 와서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거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거제에 대한 그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관광 상품으로 네. 이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실감 나는 콘텐츠 뭐 정부에서도 제작을 한다는데 195개 그러고 우리 저쪽에도 박물관이 전시관을 하니까 한번
좀 그 과에서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네. 그거 상품으로 쓸 내용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정부 그거 받아서 한 건데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AP 이제 190대에 네. 매월 연간 4천만 원 이제 지금 4천 우리 거제시에 지금 4,200만 원 소요되네요. 공공 와이파이 지금 회선료가 연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다 네, 합쳐서요. 전부 다. 좀 협의가 안 됩니까? 근데 33,000원씩 이게 무조건 받아야 버스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는 네. 개수당 23,000원 해가지고 우리가 106개 지금 버스가 120대에서 106개 하고 14대지 놓아보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문체부 관광부에서 작년에 관광지에 17개소에 130대 설치한 거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 1차 사업을 해가지고 106개 했는데, 예. 이 전체 합쳐놓으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297개 소입니까? 여기 지금 585 AP. 각자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191개소에 395대가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1차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으로 이번에 106개 소 190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총 그 297개소에 585. 585. 예, 예. 그럼 1억 넘게 이제 예, 1억 정도, 1억 월- 1천만 원. 예. 월 예, 예. 연이 아, 연 1억 예, 예. 1천만 원 나가죠. 그 버스는 23,000원에 어떻게 정리가 된 예, 것 예. 같은데 다른 지역은요? 관광지는 월 3만 3천 원. 그 33,000원 하던 거를 23,000원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버스는 그 가기부, 그다음 16개 시도하고 협약인 용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버스는 3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포획하게 돼 있고, 예. 관광지라든지 이런 3만 3천 원, 그러니까 5년간 예. 협의를 해가지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아니 5년간이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지는 3만 3천 원 개수당 해가지고 5년간 우리가 통신료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고 네. 한데 지금 요즘 가정도 이 인터넷 요금 다 싸지고 복합돼 가지고 싸지고 있는 판인데 예, 예. 왜 이 시비를 좀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시만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다른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네.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기관 사업자한테 싸게 해달라 지자체들은 그렇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경남 지역에만 이렇게 18개 시군구 어차피 다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예, 다 한 건데 37,000원 일률적으로 받는다면 결국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초기 비용, 설치 비용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 평생 쓰지 않습니까? 대신에. 네. 그런데 이제 가기부하고 16개 시도하고 협의했는데 그걸 3년간 그다음에 관광지는 5년간 예. 협의회가 그 위에 협상을 하도록 그리 딱 그 정해놨습니다. 법으로요. 그럼 네. 5년 후엔 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년이 언제까지죠? 그러면 지금 2023년이 5년 되는 2024년부터 협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올해 1차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면 한 5년 후 같으면 2025년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네. 협의할 때는 거제시에서 어떻게 입장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네. 결국은 협의를 가기부에서, 해가지고 예, 그걸 가기부에서 해야겠어요. 협의를 네. 해가지고 그 시군구에 내려주는 네. 책임도 안 지, 뭐 사업비만 이렇게 시설 사업비만 줘서 책임 안 지면서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과기부에 요청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사용료가 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기부에서 이제 그 설치 비용은 국비하고 도비 12시간이 예, 나오는데 설치 비용 어차피 이제 네, 국비로서 국비는 나오는데 바로 사업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저희가 국비는-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아, 예, 운전비 운영비만, 12 이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점점 이제 어차피 관광 소도 명소도 많고 그다음에 거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AP가
소모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33,000원씩 지급을 한다면 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 지급량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거는 이제 뭐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다 카드 서비스 구축이 다 됐죠. 예, 다 됐죠. 됐습니다. 예, 이제 카드로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엔 동전 찾아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드로 서비스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고 아란톡 서비스 이게 금액이 조금 예산보다 한 6천만 원에서 줄어들었네요. 예, 예.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남산타워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태리 의원님 예. 이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남산타워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와가지고 한번 그 담당자한테도 이야기 듣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4층에 위치해가지고 저희 가봤습니다. 예. 사실상 위치가 좀 관광객 접근으로서는 부득장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보통 우리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상층부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라가지고 상층부로 가는 경향도 있고 지금 코로나 인해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예. 급감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콘텐츠 노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지금- 주변에 그 보면은 삼성이라든지 LG 예. 첨단 시설이 그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앞에 막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실상 그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밀리고 있죠. 예. 지금 비용을 보니까 2천만 원, 200만 원씩은 매달 이렇게 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각종 그 안에 예. 디지털 사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비용입니다. 전기세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간 거고 인건비는 안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왜 임금이 그런 게 안 나가냐 하면은 예. 우리가 YTN하고 협약을 할 때 그게 그 타 지자체에서 예. 그 공동 그 기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업체한테 줬는데 타 지자체에서 아무도 신청 안 신청 안 해요. 우리만 해가지고 하고 지금 있지 그 않습니까? 업체가 그대로 비용을 물으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계약 기간 끝나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지급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지급돼야 되는 그러니까 운영비가 보니까 연 평균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 인건비까지 지급해야 지금 그 된다면 운영하는 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연간 한 2억 4천 5천 그리 들었는데 총력 예. 인건비하고 유지 비용 엄청난 금액이네. 근데 철수한 거는 결정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철수하면서 조선해양문화관에 넣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어차피 한 대 있는 거 같이 이제 해가지고 네.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면밀히 좀 더 검토해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나. 물론 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부된 면도 있지만 실제로 한 3년 동안 11만 명 정도 이용하셨는데 네네. 과연 이걸 보고 이제 거제도에 찾아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예,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그 VR 그 홈페이지에 VR 시스템은 지금 현대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VR 우리 시스템 보면은 그뭐 각종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비용을 그대로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수한다는 그 말 자체가 네네.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좀 부실하지 않았나. 사업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제 코로나라든지 각종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랬다가 또 다음에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뭐 서울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광 그 콘텐츠라든지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검토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할 때 심도 있게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예. 저는 7페이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와 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정보와 교육은 운영이 되었나요? 원래 3월부터 실시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3개월 안 됐죠. 연장이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그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나요? 네, 우리 그 예, 예. 장애인 교육 대상으로는 네. 상동에
예. 지체장애인 협회 그게 또 교육장이 있습니다. 아. 거기 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한군회관 5층에 예, 예. 시각장애인 있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정보 청소수련관에 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예, 예, 장애인 대상으로도 뭐 엑셀이라든지 예. 경진대회 참가하는 거는 있고 또 수준 높은 우리 또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지금 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지체장애인 상동에는 8명, 예. 거기 한 6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기수.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5명을 해가지고 1일 2시간 4주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 예. 공무원이 2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놔도 네. 이제 일단 어찌됐든 대상자들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몰라서 교육을 못 받은 일은 없도록 네.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 총연합회도 있고 이러니까 공문을 하나 보내서 네.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